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토벤 쇼팽 입시 세미나의 제 1분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오늘은 4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토요일 오전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멋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께 제가 감사한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은 베토벤 쇼팽 입시 세미나의 두 번째 시간, 쇼팽 에튜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곡은 추격입니다. 오프스 10의 4번 추격이죠. 이 추격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될 쇼팽의 필수적인 입시곡 중에 아주 시그니처 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추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거에 한번 넘어가 봐야죠. 네, 추격입니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추격이 뭐지? 추격이 뭘까요? 쫓고 쫓기는 관계에 있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추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은 시원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나가는 곡인데요. 추격입니다. 쫓고 쫓기는 관계에 있는 추격. 자, 이렇게 한번 살포시 추격의 영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제가 오늘 좀 더 가까이에서 인사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해야죠. 네,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 오실까요? 연수 선생님 오셨고, 또 우리 송미진 선생님 오셨고, 이신미 선생님, 주기용 선생님, 최심석 선생님, 이렇게 오셨네요. 오늘 최심석 선생님께서 시부모님이랑 장보러 가는 날이라고 어쩌면 제가 참석을 못할 텐데요 라고 본방에 하셨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베토벤 쇼팽 입시 세미나의 아주 시그니처 쇼팽 에튜드 추격입니다. 추격은 가장 관건적인 테크닉이 뭘까요? 당연히 악보를 봤더니 16분음표 4개짜리가 연속적으로 아주 많이 한 마디 안에 16분음표의 4개의 연속이 마디 안에 꼭 4개씩 들어가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될까요? 당연히 16분음표 4개를 아주 원활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1번이고요. 여기에 합쳐서 왼손이 겨붐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펼침마음도 있어요. 오른손과 왼손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야 되겠죠. 오른손은 막 달리고 있는데 왼손은 겨봄으로 나오고 또한 이것들이 양손이 뒤바뀌어져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추격을 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쇼팽의 추격이 기교적인 의미와 음악적인 의미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와 두 번째로는 쇼팽 에튜드를 오늘 처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추격이 대학 필수적인 입시곡 중에서 레벨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도록 하시죠. 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쇼팽의 대학 필수 입시곡 중에서 쇼팽 에튜드는 지금 위에 보이시죠? 제가 7곡을 선곡을 해드렸습니다. 12번에서부터 밑으로 가시게 되면 11번 겨울바람까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실 난이도별로 구분을 해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은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손이 작은 아이 같으면 뭐 손벌어짐이 많은 곡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고, 또한 나는 악보를 진짜 잘 못 보는데 혁명이 제일 쉬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고, 아이의 성향과 장단점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심사위원들이 가장 난이도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렇게 봤었을 때 저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저의 기준이라면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사진 한번 찍어 보시죠. 12번 뭘까요? 오프스 10의 12번 혁명이죠. 이거. 그렇죠? 이 혁명과 밑에 있는 겨울바람을 두 개의 난이도로 본다면 위에 혁명이 그래도 겨울바람보다 쉽겠죠. 저 같으면 이렇게 난이도를 분류를 하겠습니다. 혁명은 악보를 읽을 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힘들지만 가면 갈수록 손이 잘 붙는 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난이도를 가장 처음으로 뒀고요. 다음으로 흑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잘 익숙하게 된 이유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흑건과 백건의 대결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친숙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게 같은 규칙 안에서 셀 있다는 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이 잘 붙어요. 그래서 저는 난이도를 혁명과 흑건을 거의 같은 난이도로 두고 있고요. 다음으로 참 우리 선생님들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채팅을 항상 확인을 하고 넘어갈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또한 저한테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채팅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곧장 확인하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햇빛. 손이 작은 아이들 있죠. 손이 작은 아이들이라면은 학생이라면 이 햇빛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정 간의 거리가 음폭이 거의 넓지 않기 때문에 손이 작은 아이들이 이 곡을 주면 선곡을 해준다면 아주 조금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대양. 그렇죠. 같은 음형이 정말 대양 같죠. 넓은 바다 같죠. 그렇죠. 아르페지오 음형입니다. 이거 다음 오늘 공부하는 추격. 뭘까요? 시그니처예요. 대학 필수 입시곡의 시그니처. 뭘까요? 4개의 16분음표 음형을 쉼없이 고르게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추격이죠. 오늘 추격 공부합니다. 다음으로 승리. 뭘까요? 아르페지오죠. 근데 음정 간의 음폭이 약간씩의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승리랑 겨울바람을 제가 볼 때는 쇼팽 에튜드 중에서 두 곡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봅니다. 호불호가 있어요. 잘 치면 점수가 진짜 좋은데 여기서 손을 한번 놓치게 되면은 승리랑 겨울바람은 걷잡을 수가 없는 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곡을 하실 때 주의 깊게 생각을 좀 잘 하셔서 이 아이가 집중도가 있고 테크니컬한 아이한테 승리와 겨울바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격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곡이에요. 자, 그리고 처음 접하는 에튜드 세 곡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꿀벌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팽 에튜드 제일 처음 시작을 하실 때 꿀벌을 많이 하죠. 초등학교 6학년도 많이 하고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도 꿀벌을 치더라고요. 트레비안 콩쿨에서 학년대상 받았던 강여원 여원이가 꿀벌을 치더라고요. 6학년도 치고요. 중학생도 치고요. 심지어 고등학생도 치기도 하죠. 그죠? 다음에 밤여행. 그죠? 왜 밤여행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우리 김민혁 선생님 카톡을 주셨네요. 일이 있으셔서
그죠? 지금 처음씩 나갔다가 오신대요. 네, 그럼요. 이렇게 친절하신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더욱더 힘을 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비. 음.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연세대학에서 수시 지정곡으로도 한번 나왔던 곡이에요. 우리 최영미 선생님이 꼭 이 나비를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바로 처음 접하는 에튜드의 새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하는 곡은 뭐지? 베토벤 쇼팽 입시 세미나의 추격을 제가 기교상의 포인트와 음악상의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교상, 테크닉적으로 뭐를 공부를 하는 거지? 어떤 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뭘까요? 말이 좀 어렵지만, 언어가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연속적인 16분표 4개 음형을 아주 고르게 연주하는 것이 이 에튜드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거기 안에 기교적인 포인트로 들어가면 밀집, 계리, 음형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밀집이 뭐예요, 선생님들? 모여져 있는 거. 따닥 따닥 붙어 있는 거. 모여져 있어요. 계리는 뭐죠? 벌려져 있는 거. 벌어져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마디 보시면 오른손에서 하는 부분이 나와요. 따다단 세 개의 음이 붙어져 있죠. 얘를 밀집이라고 그래요. 세 개는 붙어져 있다가 네 번째 음이 벌어져요. 얘를 계리라고 하는 거예요.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밀집이 세 음이 밀집이 되어져 있다가 네 번째 음에서 벌어져요. 이런 전환을 잘 연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 개의 음이 붙어 있다가 하나의 음이 떨어져 있는 거. 여기도 나와져 있네. 선생님들 두 번째 마디 봐주세요. 이거예요. 세 개의 음이 붙어져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 네 번째가 벌어져요. 근데 얘는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좀 쉬워. 세 개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세 개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세 개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그런데 뒤를 가면 더 어려워요. 왔다 갔다가 진짜 많아.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밀집과 계리 음령의 전환. 붙어져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들이 빨리빨리 전환을 해서 특히 네 번째 음이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죠? 다음 제4지와 5지의 확장과 강화라고 되어져 있죠. 4지와 5지가 뭐야?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이 벌어짐이 굉장히 많아요. 네 번째 페이지, 네 번째 줄, 첫 번째 마디 봐주세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5번에서 4번이 붙어져 있으면서 이동하는 것들의 음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5번 손가락, 운지, 확장과 강화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음으로 가장 키포인트죠. 16분음표 연속의 고른 타건 이거죠. 그죠? 4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 4개의 16분음표 연속의 고른 타건을 잘 연주를 해야 된다. 거기 안에는 음형이 밀집과 계리 음형도 있고 제4지와 5지의 확장과 강화가 강조되는 음형도 있다는 거. 자, 다음으로 음악적인 포인트가 뭐지? 음악적인 포인트는 첫머리의 리듬 동기가 전곡을 지배하고 있다. 뭘까요? 4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리듬 동기 16분음표 4개의 리듬 동기가 전곡에서 흐르고 있다. 그쵸? 이러한 것들을 잘 노래를 해야 된다. 다음으로 왼손 얘기인데요. 겹음이에요. 왼손을 보시게 되면 그죠? 이 겹음이 오른손의 16분음표
패세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죠. 얘를 왼손을 노래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될 내용이고, 꼭 이러한 것들을 해내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에 있는 팁을 제가 샅샅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가까이에서 우리 선생님들 제가 채팅을 한 번씩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채팅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선생님들께 빨리빨리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에 오신 선생님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겠죠. 자,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분음표 4개 음형을 잘 연주할 수 있는 방법, 이것만 해도 오늘 수업 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16분음표 4개를 아주 잘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펜을 드시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악보 윗칸에 자리가 남으시죠. 거기다가 우리가 글을 하나 쓸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들한테도 저는 써줘요. 저는 연필을 딱 들고 이 곡을 공부하기 전에 그 악보 위에다가 글씨를 써요. 이렇게 어떻게 따 라라라 괄호 열고 놔두고 따따따따 괄호 열고 놔둬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너 한번 골라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분음표 연속은 입으로 발음을 할 때 따따따따따따따가 아니에요. 뭘까요?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단어가 틀리죠? 따따따따와 따라라라는 틀려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칠 때 16분음표 연속 음형이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가 돼야 되는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발음을 해보시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면 혀가 꼬이실 거예요. 그런데 따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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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게 되면 손이 잘 가듯이 혀도 꼬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곡을 가장 먼저 레슨을 하실 때 해야 될 1번이 뭐냐면은 연필 드시고 위에다가 글을 쓰셔야 돼요. 따라라라가 맞니? 따따따따가 맞니? 괄호 열고 X표 동그라미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관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죠.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레슨을 한답니다. 적어요. 이렇게. 자, 처음입니다. 나오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솔파미레 연속적인 16분음표 4개를 어떤 식으로 레슨을 해야 되냐면은 저처럼 따따따따 X표 적으셔야 되고요. 입으로 발음을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따라라라 동그라미 뭐가 맞니? 라고 하셔야 돼요. 따라라라가 맞아요. 따라라라 따라라라. 이때 손목의 움직임이 따는 다운, 라라라는 업이에요.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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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 업, 업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따따따따는 계속 손목이 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만으로 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팔이 아파올 거예요. 그래서 따따따따로 친다면 팔이 점점 아파와. 그래서 쳐내질 못해요. 그러나 따라라라는 따, 다운, 라라라, 업, 따,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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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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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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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 업, 업 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장 첫 단추는 적어라라는 거예요. 따따따따 X표 따라라라 동그라미.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입으로 제가 옆에 입술을 그려놨죠. 입으로 발음을 하셔야 돼요. 따따따따따따따가 맞니? 아니면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가 맞니? 너가 한번 발음을 해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4개가 연속적으로 가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16분음표 4개 음영을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게 첫 단추라는 거. 그러나 이 곡은 또한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선생님들, 돋보기로 자세히 보고 있는 저 아이가 뭘 보고 있냐면은, 표면적으로는 16분음표 음영이 따따따따가 아니라 따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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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지만, 제가 1마디와 2마디에 거쳐서 지금 박스를 어떤 식으로 묶었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보시게 되면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음형이 순차 진행되는 것들을 제가 따로 묶었어요. 이렇게 손의 움직임을 1, 2, 3, 4를 묶어서 손가락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목젖줄마디 빼시고, 제가 어떻게 했죠? 운동을 좀 하라. 자, 죄송합니다. 민씨가 당기능이 약하거든. 잠시만요. 어떤 선생님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모두 음소거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를 했어요. 이제 저 이거 잘한다니까요. 너무 놀래갖고 꺼버렸네. 자, 선생님들,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이렇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음소거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선생님들께서 방해를 받지가 않으세요. 놀래갖고 다시 돌아왔어. 지금 보셨죠? 1, 2, 3, 4를 같은 손가락으로 묶으셔야 돼요. 어떻게 묶었어요? 1, 2, 3, 4, 1, 2, 3, 4, 1, 2, 3, 4 묶었죠? 그것대로 1, 2, 3, 4 손가락 번호로 공부하셔야 돼요. 1, 2, 3, 4, 1, 2, 3, 4, 1, 2, 3, 4. 그쵸? 앞에 있는 목갖춤 마디 빼시고 1마디에 시작되는 두 빼시고 같은 방향으로 가시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하세요.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원래라면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방향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순차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은 이 곡이 쓰인 방식 때문에 그래요. 이 곡은 하나의 모티브가 이 4개의 음형의 재료들을 가지고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모티브의 변형 양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흑건도 마찬가지예요. 흑건도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하겠지만, 흑건도 보시게 되면은 방향을 그 안에서 살짝 올라갔던 거와 내려갔던 것들을 그 방향 안에서 하나의 모티브 안에서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런 하나 둘 셋 4개의 박자 사이에서 살짝씩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순차 진행. 얘를 빨리 연습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 곡의 쓰임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따따따따가 아니라 따라라라.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팁이 뭐냐면은, 오른손과 왼손의 방향을 말하고 싶어요. 방향성을. 오른손은 지금 따 라라라 따 라라라 이렇게 밑으로 향해서 치고 있는데, 왼손은 겹음이 스타카토로 되어져 있어요. 이때 하기 쉬운 실수가 스타카토를 손을 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양손이 안 맞는 거예요. 오른손은 이렇게 치고 있는데 왼손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는 거 아니잖아요. 피아노를 친다라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오른손과 왼손이. 그래서 제가 치는 걸 보시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스타카토를 손을 들어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치는 거는 양손이 안 맞을 가능성을 유도를 해내는 거예요. 답이 뭘까요? 왼손에 있는 겹음을 치고 나서 소리는 나지 않더라도 건반에서 만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방향성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내 손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선생님들?
처음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도 저는 이것만 연습을 해요. 솔도 맨 처음에 아이들한테 악보대로 치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먼저 치게 해요. 옥타브. 그럴 때 왼손을 봤더니 4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지속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를 먼저 연습을 시켜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고 첫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마디 보시면 이에서 음영이 살짝 바뀌잖아요. 두 번째 마디에서. 그쵸? 그때 엄지가 손이 건반에 닿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내셔야 돼요. 일반 엄지는 옆으로 생겼어요. 그쵸? 얘네들은 다 위로 생겼는데 엄지는 옆으로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로 친다라는 거는 엄지의 옆면을 타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듯이 쳐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비껴 쳐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엄지가 닿는 위치를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 여기로 닿으시면 안 되세요.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여기 아니에요. 어디? 여기. 보이시나요? 그쵸? 여기가 닿아야 돼요. 그래서 약간 손목을 옆으로 하셔서 엄지가 옆으로 닿는 느낌이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두 번째 줄이 어려워요. 이 두 번째 줄을 하시고 나서 세 번째 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옥타브가 아니라 오른손과 왼손이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른손이 빠른 16분음표 음영이 나왔다가 이번에는 왼손으로 살짝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줄에서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최선의 강의를 풀어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은 얘도 방향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앞에 있는 16분음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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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이 이 마디 안에 4개가 들어가야 되지만 자세히 분해를 해보게 되면은 묶여져 있는 것이 위치가 달라. 세개음이 올라갔죠. 마치 교집합처럼 5번을 갔던 이 미가 내려와. 3개씩. 그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얘를 끼고 올라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래서 답은 쉽습니다.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하고 있죠. 답이 뭘까요? 올라가는 세음을 여러 번 연습을 하시고 내려가는 세음을 여러 번 연습을 하셔서 붙여야 돼요. 올라갔네, 끼고 내려와요. 내려왔네, 올라갔네, 3개가 내려갔네, 올라갔네, 내려갔네, 올라갔네. 이렇게 올라가는 3개, 내려가는 3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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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치게 되면은 조금 더 그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연습을 하실 때는 3개씩 음을 잡으셔서 위치를 잡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오른손 보시게 되면은 선생님들 제가 두 번째 음들마다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쵸?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음표 길이가 틀려요. 얘는 8분음표 음표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저는 살짝 쿵 잡아요. 그렇게 쳤더니 손이 잘 뜨지를 않고 쇼팽이 그렇게 치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8분음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얘가 음표 길이를 똑같이 친다면 이렇게 쳤었을 것인데 두 번째 음마다 음표 길이가 틀려. 이게
손가락이 뜨지 않는 방법이고 쇼팽이 이러한 것들을 제시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으시고요. 자, 선생님들 기억하시죠? 세 개의 음이 올라가고 세 개의 음이 내려간다. 마치 교집합처럼 5번을 다시 한번 더 끼고 연습을 할 것. 다음으로 어려운 게 뭘까요? 펼침, 화음, 왼손. 그쵸? 입시 세미나는 그냥 수업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낱낱이 파헤쳐야 돼요. 어떤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세요. 입시생을 티칭을 하시는데 어떻게 너 여기 고르게 쳐야 돼. 손 빠지면 안 돼. 소리 빠지면 안 돼.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펼침마음도 정확하게 티칭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입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어떻게 쳐야 되지를 명확하게 티칭을 하셔야 돼요. 펼침마음 예를 들어서 그쵸, 이렇게 세 개의 음이 옥타브를 벗어나잖아. 그쵸? 그럴 때 이게 어려워요. 같이 치게 되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될까? 예를 들어 왼손이 펼침마음 세 개를 친다면 세 개의 음을 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치는 것보다 왼손을 밑을 두 개를 같이 쳐요. 가까운 것끼리 묶어. 그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제가 두 개의 음을 같이 쳐요. 아니면 밑에 거 하나 치시고 뒤를 두 번째 음과 세 번째 음을 같이 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세 개의 음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두 개의 음을 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걸 묶으시면 돼요. 근데 나는 밑에 게 더 편한데? 그럼 밑에 거를 동시에 치시고 하나만 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위에 두 개를 묶는 게 더 편해. 그러면 왼손 베이스 하나 치고 뒤를 묶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치게 되면 속도감이 훨씬 더 빨라져요. 근데 그 두 개의 음을 치는 화음을 재빠르고 가볍게 치셔야 돼요. 얘를 쿵쿵 쿵쿵 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장 강하게 쳐야 되는 건 왼손의 첫음 탑노트예요. 미. 다음으로는 C 샵.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베이스 음은 거의 슬쩍 쳐야 돼. 어떠세요? 자세하다. 그죠? 그럼요. 베토벤 쇼팽 입시 세미나는 입시 세미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자세하게 해야 되고 이 곡이 어렵지만 쉽게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내가 치지 않아도 돼요. 잘 티칭하셔야 돼요. 거기에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쳐주지는 않더라도 이 단락 하나만은 연주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오른손 너 이번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이거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음으로 오른손 야, 세 개가 올라가잖아, 친구야, 공주야. 그쵸? 공주야. 세 개가 올라가지? 내려오잖아, 세 개가. 올라가지? 내려오지? 올라갈 때는 손목이 바깥쪽으로 좀 빠져야 되고, 내려올 때는 손목이 아래쪽으로 조금 빠져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국보급 레슨너가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해드릴 거 너무너무 많고, 그쵸? 다 할 거예요, 선생님들. 자, 왼손 보시죠. 뭐 어떤 왼손? 옥타브 연속 타건의 왼손을 한번 봐주시죠. 두 번째 마디. 에서 옥타브 연속 타건을 할 때 얘가 치면 너무 어려워요. 좀 가까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옥타브가 지금 이렇게 평면적으로 치게 되면 어려워요. 어딘가에 기대야 돼. 뭔가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돼요. 두 개를 똑같은 음으로 1번과 5번을 치면 어렵고 빨리빨리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빠른 속도감이 나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지 중심으로 치셔야 돼요. 어떻게?
같으면은 엄지 쪽에 무게 중심을 실을래요. 그쵸? 이렇게 실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같이 크게 치면 힘들어요. 그래서 5번은 허공에 떠 있는 느낌. 그쵸? 밸런스가 이게 거칠어요, 이러면. 그러면 5번을 떼버리고 그냥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안 돼요. 소리의 색깔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벌려져 있으면서 엄지 중심으로 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오른손의 추격의 패세지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왼손이 밑으로 향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엄지의 타건이 옆으로, 그죠? 옆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펼치마음 어떻게 갔죠? 두 음을 어떤 음이든 동시에 잡고 탑노트를 향해서 가라.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음으로 옥타브 연속 타건에서 엄지 중심으로 쳐라. 이보다 더 어떻게 자세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이렇게 티칭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황현정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해도 잘 되지 않는 이 추격,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해도 잘 되지 않는 추격, 잘 되실 거예요. 저처럼 한번 아이를, 학생을 잡아다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아이들은 절대 없어요. 선생님들 진짜.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결과만 말을 한 거예요. 그쵸? 방법을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쵸? 그 방법을 명확하게 풀어내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왼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오른손으로 갔던 빠른 16분음표를 왼손으로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당연히 되겠죠. 뭘 해야 될까요? 왼손 역시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를 하셔야 되고, 거기 안에서 그 첫 단추를 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 4를 오른손에서 순차 진행을 잡아내갖고 그걸 연습시켰잖아요. 그죠? 1, 2, 3, 4를 손가락 번호를 묶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왼손이기 때문에 4, 3, 2, 1, 4, 3, 2, 1, 4, 3, 2를 빨리 체크를 하시고 알아내셔야 돼요.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화면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저 혼자 막 신났어요. 저는 왜 이렇게 공부가 재밌나 할까요? 하나하나씩 알아간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보시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왼손이 처음에는 따라라라 따라라라. 우리 최은미 선생님 하트 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우리 선생님들 혹시나 마이크 소리 잘 안 들리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아주 오늘은 잘 들리실 거예요. 처음에 기본, 다음으로 잡아내세요. 얘를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부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시고 다음으로 기분이 좋으니까 더 할게요. 기분은 늘 항상 좋아. 두 번째 많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를 자세히 봤더니 비밀이 있더라고요. 음형의 비밀. 별건 아닌데 두 번째 마디에 있는 왼손을 보시면 처음에 쳤던 레샵이 세 번째 음에서 똑같이 돼. 레레. 그죠? 그 다음 도샵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도도 시시 라샵 라샵. 그죠? 그래서 저는 레레 도도 시시 랄라 이렇게 쳐요. 그래서 맞춰보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떠세요? 아, 이렇게 음형이 구성되어져 있었어.
이거를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얘랑 첫 번째 마디에 있는 왼손 음영이랑 두 번째 있는 왼손 음영은 틀려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빠른 16분음표 연속이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안에는 음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빨리 가져와야 된다. 세 번째 있는 왼손 한번 봐주세요. 제가 엄청 강조를 했는데 빨간색 동그라미가 8분음표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살짝 잡았어. 그랬더니 빨리 쳐도 손이 달아나질 않아.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손이 박수를 한번 칠 거예요. 이렇게 박수 쳐. 안 치니? 안 넘어가니? 자, 다시요. 아이고, 그냥 싹 넘어가면 안 되지. 아이고, 싹 넘어갔어요. 이게 일단 못하겠어. 자, 이렇게 왼손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거거든요. 돌아오기 전에 네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마디가 돌아오는데 그 전에 뭔가 새로운 음명이 하나 나와요. 이거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왼손이 둠 슬러 연속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없었을걸요, 선생님들? 그쵸? 도시, 미래, 파미. 그래서 이 둠 슬러를 오른손과 잘 맞춰서 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느낌으로 쳐야 되냐면은 마치 계단을 가볍게 오르는 느낌으로 쳐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계단을 오르고 있죠. 얘를 가볍게 쳐야 돼. 할 때 왼손에 첫음만 강조하시는 거죠. 또 손을 일부러 떼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빨리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둠슬러에서 첫음만 살짝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움직이는 계단 올라가는 이 남자를 보시게 되면 느낌을 아실 거예요. 한번 봐주시죠. 올라가죠. 더다 디다 디다 따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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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그죠? 슬금슬금슬금. 그래야 잘 손이 흘러가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들과 오른손과 왼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본을 공부를 하고 났더니 되풀이 반복이 되네. 어떻게? 여기가 틀려져요, 선생님들. 다섯 번째 줄, 두 번째 마디 보시게 되면은 얘가 어디랑 틀려지냐면 오른손에 윗줄에 세 번째 마디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마디는 그쵸? 세 번째 박자가 오른손과 왼손이 라로 틀려지게 돼요. 그래서 표시하셔야 돼요. 위에 있는 세 번째 마디와 틀리다 라는 거를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얘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 번째 박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위에서는 이렇게 갔던 게 밑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보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 마디 몇 마디야? 다섯 번째 줄 두 번째 마디에 세 번째 박자가 바뀐다. 위에 있는 3마디와 그게 바뀌지 않으면 계속 위를 치게 돼요. 그러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한 번 더 치면 돌아갈 것 같은데 계속 위를 치게 될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세 번째 박자가 틀려졌네 라는 거 아시고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반진행의 옥타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는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옥타브 연속 타건. 이거 할 때는 엄지 중심으로 가라. 그거 공부를 했던 거예요. 야,
쇼팽이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려운 걸 바로 주질 않아. 너 옥타브 연습 좀 해. 이걸 연습을 잘했더니 4마디에서 밑에서는 너가 위에서 이거 옥타브 연습학원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왼손이랑 오른손이랑 반진행으로 펼쳐지듯이 치면서 다이나믹스를 좀 크게 한번 표현해보지. 이런 공부 좀 해보지.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망구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뺄 수 없죠? 얘는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지? 얘는 다이나믹스를 표현을 해야 돼요. 엄지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반진행이라는 작곡 음형을 쓴 이유는 내가 뭔가를 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뭘까요? 드라마틱한 이런 반진행을 썼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린 뭐를 해야 이 드라마틱한 반진행의 폴테의 격한 마음을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호흡이라고 생각을 해요. 쉬지 않고. 그죠? 여기서는 느낌이 달라. 이게 한 호흡이라기보다는 얘가 호흡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를 데리고 왔어. 코끼리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코끼리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들. 코끼리 보이시죠? 좀 귀여운 코끼리기는 한데 제가 브리스라고 해놨죠. 호흡. 뭐 코끼리가 어떻게 호흡을 할 텐데 코끼리가 이렇게 호흡을 해요. 보이시죠? 내려갔죠? 한숨으로 숨을 들이마셔야 돼. 그러면 중요한 건 한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다 빠졌어. 이렇게 호흡을 쫙 내려다 놓고 어떻게 다이나믹스를 표현을 하겠어요? 숨을 들여 마셔요. 저 코끼리처럼. 들여 마셨죠? 숨 참으셨죠? 거기에서 이제 한 호흡으로 쭉 갈 거예요. 아우, 갑자기. 그죠? 쫙 밀어야 돼요. 숨을 들여 마셔서 쫙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다음으로 폴티시모 표현을 할 때 손목과 팔꿈치를 약간 드는 느낌으로 치시는 것도 괜찮아요. 반진행으로 갈 때. 얘가 내려앉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숨을 들여 마신 상태에서 손목과 팔꿈치도 들듯이 그쵸? 코끼리 숨 쉬는 거 다시 한 번 더 봐야 돼. 그쵸? 한 호흡으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다음으로는 이 부분 중요해요. 저는 여기를 항상 학생들한테 티칭을 할 때 이 부분에서 네 번째 음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네 번째 음은 앞에서 왔던 것들의 정리하는 부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을 잘 치는 것보다 네 번째 음을 더 잘 치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크레센도의 마지막 음이고요. 긴 슬러의 마지막 음이 오른손에 제가 빨간 박스를 해놓은 이 부분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너무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어떻게 쳐야 될까요? 솔, 파, 미, 파 이렇게 안 쳐요. 저는요. 그냥 4개 다 잘 치지 말고 마지막 음 하나만 잘 쳐. 어차피 연속 진행되면 커지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네 번째 음만 다운업 하고 정리하는 느낌으로 쳐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우, 아파라. 그쵸?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 혼자 막 엄청 열심히 해요. 우리 선생님도 지금 다 듣고 계시는 거겠죠? 그쵸? 듣고 계시겠죠? 자, 왼손도 보시게 되면은 선생님들 따라라라요. 이렇게 따라라라지만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왼손 두 번째 마디에 있는 앞에 있는 두 개 빼시고 보면 4321, 4321, 4321이 연속 순차 진행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위치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음이 빠지지 않고 손가락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한 두 번째 마디에서 크레센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억지로 크레센도를 하지 말자. 마지막 음만 정리를 하자라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페달이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마지막 음의 페달을 살짝 써주기도 해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꼭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곡이 왜 추격이지? 왜 추격이지? 그렇구나. 막 달리듯이 치니까 추격인가 보다. 막 쫓고 쫓기는 그런 이렇게 급박함이 있기 때문에 추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쇼팽이 이렇게 추격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인물이 꼭 여기 안에서 답이 될 수가 있는데 뭘까요? 모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쳤던 걸 그대로 따라서 쳐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얘기를 할 텐데 두 번째 페이지 첫 마디서부터 쳐볼게요. 말하다가 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 왜 또 틀리니? 이렇게 쳤잖아요, 오른손이. 그쵸? 그랬더니 왼손이 쳤어요. 그랬더니 오른손이 이렇게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교육자라면 이 추격이라는 제목 별명이 붙여지게 된 연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머릿속에 좀 더 각인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쇼팽을 같이 한 자리에 한번 모셔봤어요. 지금 한번 모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프레드릭 쇼팽이 왜 추격에 관련이 있을까? 바로 모방 기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16분음표가 빠르게 막 달리니까 이 추격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방 기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에요. 오른손 보시죠. 그쵸? 두 마디 파란색 얘가 나왔어. 그랬더니 곧장 왼손이 받아서 그대로 나와.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러고 오른손 나왔어요. 그랬더니 왼손이 그쵸?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추격이라는 별명이 붙었구나. 모방이구나. 그쵸? 그래서 17마디와 18마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윗줄에 있는 파란색과 또 윗줄에 있는 왼손에 빨간색 왼손 있죠. 얘 두 개는 서로 마치 대화하듯이 쳐야 돼요. 여자가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오른손에서 따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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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남자가 밑에서 그렇잖아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또 오른손이 얘기를 하니까 왼손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오른손과 왼손이 받아칠 때 이 두 손이 똑같은 음량과 음색으로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와, 진짜 어렵네.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할까요? 잘 치는 오른손이 왼손의 선생님이 돼줘야 돼요. 그러면 뭘까? 같이 쳐. 저는 이렇게 연습시켜요. 그러고 거기 뒤에 있는 거, 괄호. 이렇게 연습을 시켜요. 이런 연습 방법도 한번 했다가 이제는 그래서 제가 밑에 보시게 되면 선생님들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대화하듯이 쳐라 해서 오른쪽 밑에 보면은 지금 그죠? 대화 상자가 나와져 있죠. 엄마래. 아빠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하듯이 잘 주고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 부분만 딱 놔두고서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쵸? 오늘은 딴 거 안 할 거야. 너 이 두 개가 오른손과 왼손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죠? 두 마디씩이. 그래서 뭔가 오른손만 잘 치고 왼손이 못 치게 되면 왼손이 못 치는 게 너무너무 표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는, 대화하듯이 주고받는 느낌이 아주 잘 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고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오른손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마디 보시죠. 그죠? 라샵이죠? 네 번째 음이 솔샤. 이 네 번째 음이 진짜 어려워요. 저 동그라미를 왜 저기다가 도시압에다가 해놨을까? 그게 밑으로 잘못 온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고쳐야겠다. 네 번째 라샵을 잘 쳐야 돼. 확인해야 돼. 확인. 그쵸? 그러고 왼손 방향성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도록. 그래서 항상 치는 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듯이 방향성을 왼손을 좀 더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잘 맞아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어떻게 이렇게 치는 게 바로 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중요한 거는 왼손에서 방향성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도록 항상 이렇게 쳐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자꾸 손을 들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길게 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거 이렇게 붙여서 치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거기서 손만 떼. 이렇게 티칭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확실하게 가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 두 번째 마디에 있는 네 번째 음들을 틀리지 않도록 잘 간격을 인지를 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주고받듯이 쳐야 되는데 주고받듯이 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잘 치는 오른손이 왼손의 선생님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치는 거죠. 근데 음이 똑같아요. 그죠? 완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쳐주는 연습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선생님들 자신감 뿜뿜 생기셨어요? 그죠? 저는 추격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티칭을 하신다면은 정말 어떤 아이라도 우리 선생님들 티칭 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티칭을 하셔야 아이들이, 학생들이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너 이거 봐. 이거는 16분음표가 정말 엄청 많아. 너 연습해야 돼. 이거 연습 안 하면 절대 안 돼. 리듬 연습하자. 자, 뒷부점. 자, 4개 빨리, 4개 천천히. 4개 빨리, 4개 천천히. 2개 빨리, 2개 천천히.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자, 스타카토. 이게 나쁘다는 연습이 아니라 이렇게만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손가락은 단단하게 되면서 손가락은 연습이 되는데 이게 템포를 느리게 되면은 이 팔 아픈 거나 손 잘 돌아가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자체 손가락 강화 연습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어떤 방향성으로 해야 되느냐, 어디를 조심해야 되느냐, 그 안에 있는 4개짜리의 음형이 따라라란지 따따따따인지를 잘 하셔야 되고, 또한 이 4개의 16분음표가 마디 안에 있었을 때 따라라라 따라라라는 기본이지만 거기 안에 음형이 1, 2, 3, 4로 4개씩 묶여져 있다라는 음형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쇼팽이 살짝 꼬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흑금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셔야 될 것이고, 그죠? 그 이후에 지금 밑에 가게 되면 여기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본방 오신 선생님들 잠시 쉬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분 휴식하고 여기에서 풀기 어려운 자리에 솔루션을 한번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쉬고 바로 2번째 페이지 5번째 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 중지시키겠습니다. 공유가 아니죠. 네, 자, 선생님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풀리지 않는 어려운 숙제를 한번, 과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2번째 페이지 5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이렇게. 뭐가 어렵지? 뭐가 어렵지? 이런 부분이요. 같이 치기가 어려워요. 여기요. 그쵸? 이 부분, 사실 뭐, 추격을 내가 티칭을 해봤다. 이러시는 선생님들은 이거는 뭐 그냥 거의 공식처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티칭을 하세요. 그러나 행여나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하고 넘어가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뭐냐면 지금 오른손을 보시게 되면은 오른손이 악보대로 쳤다면, 그죠? 밑에 있는 밑에 음형이 4분음표로 지금 밑으로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4분음표. 얘를 오른손으로 다 친다. 결과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한 거예요. 든든한 지원군이 누굴까요? 왼손이에요. 왼손. 꼭 그렇게 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선생님도 이거는 저의 꼭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치면 좋고요. 꼭 아니라면 아이에 따라서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하세요. 꼭 이렇게 하셔야 손이 원활하게 훨씬 더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왼손을 오른손의 밑음을 대신 같이 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했죠. 그죠? 이렇게 쳤어요. 손이 충분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따로 원래대로 돌아갔고, 이제 왼손이 대신 쳐줬어요. 오른손에 있는 밑음을. 그때 한 가지 조심해줘야 되는 게 오른손의 운지가 바뀌어줘야 돼요. 지금 원래대로라면 3, 4, 2, 3, 4, 5, 2, 3,
4, 5, 2, 3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른손 밑성부를 왼손이 치게 된다면 오른손이 바뀌어져야 돼요. 손번호가. 어떻게? 부릅니다. 2, 3, 1, 2, 3, 4로 바꾸어 쳐야 돼요. 어떻게? 2, 3, 1, 2, 3, 4. 그죠? 그래서 1, 2, 3, 4, 1, 2, 3, 4, 1, 2, 3, 4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어디에서? 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 생각 안 하셔도 돼. 바꾸셔야 돼요. 다시 불러볼까요? 제가 적어 드렸나? 키포인트 악보에 적어 드렸나? 잘 모르겠는데 2, 3, 1, 2, 3, 4로 바꾸어 쳐야 돼요. 2, 3, 1, 2, 3, 4 뭐 이게 저는 이게 손이 익었어요. 그쵸? 여기에서 또 달라지는 거는 위에 줄이랑 밑에 줄에서 또 달라지는 거는 페달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왼손의 음가가 틀리잖아요. 그쵸? 왼손의 음가가 8분음표잖아. 그쵸? 그러고 4분음표, 8분음표, 8분음표에 스타카토가 붙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줄은 4분음표 온전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페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는 연속 페달로 그냥 연결 페달, 연속 페달이래. 연결 페달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결론. 위에 줄과 밑에 줄에 있어서의 페달은 다르다라는 거. 그쵸? 왜? 왼손의 음표 길이를 봐야 되고. 그쵸? 그러고 다이나믹도 틀리죠. 밑에 줄은 크레센도가 되고.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마디에 있는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은 오른손이에요. 선생님들 이거 딱 오른손이잖아요.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손이 오른손이에요. 여기는 왼손이 나눠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큰 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거 다 어떻게 쳐? 뭐야 이거 안 칠게요 선생님. 진짜 안 되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파란 박스만 오른손이 원래 치는 것처럼 쳐야 된다라는 거. 꼭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위에서도 있죠. 마디의 마지막 박자는 원래 자리대로 쳐야죠. 그죠? 뭐 이거 당연한 거죠. 뭐 이거는 옥타브니까. 다 틀렸네. 안 칠 걸 그랬어요. 이거 선생님들 사실 이게 말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 딱 치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틀리면 틀렸다고 또 말해요. 그죠? 자,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잘 치는데 너 여기 한번 쳐볼래? 이러면 갑자기 뻥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많이 시켜요. 자, 여기 너 여기서 그래 네 번째 줄 하고 아니야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여기만 다시 한번 쳐볼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약간은 생소해해요. 가다가 틀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간에서 탁 시켜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근데 그게 좀 어렵기는 하죠. 자, 이렇게 간다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들 악보 한번 다시 보시고요. 화면에 꼭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원래대로 가는 원래 자리에서 원래대로 쳐야 되는 부분이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마디 저 부분은 오른손이 쳐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 마음이 간절했으면 오른손을 제가 지금 이거 사진을 가지고 왔겠어요. 선생님들 저의 갸륵한 정성을 보시고 꼭 오른손으로 칠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세 번째 페이지 맞나요? 맞네. 세 번째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잘 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림을 먼저 한번 보세요. 이 두 번째 있는 박자에 제가 사람 머리 안에 기계가 들어가져 있죠.
이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와 네 번째 박자는 이성적으로 치고 첫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는 가슴으로 치자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왼손을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고요. 페달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더 편하실 거예요. 페달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들? 첫 번째 사분음표에만 페달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이거는 가슴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를 반으로 나눴어요. 이건 가슴으로 쳐요. 정말 노래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박자를 가니까 이성적으로 치라고 그랬죠. 노래하지 마요. 그러고 왼손이 도와줘요. 오른손 리듬을 정말 쏙 쿨하게 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담담하게 치는 거예요. 그렇게 쳐야 팔이 아프지가 않고요. 곡이 울렁울렁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좀 더 가까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니까. 1, 2, 3, 4 마디 중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생겨있는 음령의 꼴이 틀려요. 왼손의 베이스가 아니죠. 왼손 음이 4분음표 옥타브로 되어져 있다가 두 번째 박자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이 같은 음령인 16분음표로 되어져 있어요. 맞죠? 그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죠? 그리고 왼손이 옥타브 4분음표가 되어져 있다가 네 번째 박자에서는 16분음표로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설 때는 엄청나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날 때는 좀 쉬어줘야 돼요. 다 잘하려고 막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 이렇게 힘이 들어요. 나도 잘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홀수 박자만 잘 쳐요. 답이에요. 이 부분 연습만 한다고 되는 부분 절대로 아니에요. 저처럼 꼭 해주세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럴 수도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노하우예요. 얘를 최선을 다해서 치고 페달도 떼요. 단순하게. 얘는 다운업 하시고 노래하시고 단순하게 이렇게 친다면 연주자가 굉장히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고요. 팔이 아프지가 않고요. 덤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때 페달도 중요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페달 떼고 페달 떼고 페달 떼고 페달 떼고 이렇게 치셔야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꼭 그렇게 치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 흑혼을 티칭을 하실 수가 있고요. 티칭을 잘 하시는 선생님은 안 되는 아이가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 지니처럼 답을 주셔야 돼요. 너 이거는 연습하면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잘 치는 부분은 더 잘 쳐야 되고 빠지는 부분은 빠지고 잘 치는 부분은 가슴으로 치고 진짜 오바의 여왕이다. 이성적인 두 번째, 네 번째 박자에서는 머리가 차갑게 쳐야 돼요. 뜨겁고 차갑고 뜨겁고 차갑고 뜨겁고 차갑고 뜨겁게 차갑게 뜨겁게 차갑게. 이거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주구장창 리듬 연습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두 번째 박자를 잘하려고 하니 이게 왜 또 양손이 같은 음영이어갖고 더 잘 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삐걱삐걱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쳤다니까요. 근데 일단 이렇게 치면 제 몸이 되게 편안해요. 그죠? 편안하죠? 이렇게 치는 거랑 불편하시죠? 이렇게 치면 안 되세요. 그죠? 자, 이렇게 치시고 거기 밑에 마디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씩이 굉장히 똑같아요. 그럴 때는 양손의 첫음들을 들어야 돼요. 여기
이것도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쳐야 될까요? 양손에 첫음들만 쳐요. 이게 방법이에요. 한음들만 쳤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하는 거죠. 두 음을 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치죠? 다운, 업 이렇게 치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쳤더니 두 개는 이제 좀 잘 되는데 그러면 이게 세 음씩 한번 쳐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습 방법이에요. 이게 잘 되네. 그러면 악보들 한번 쳐보지. 네 개를 한번 쳐볼까? 쉬어야 돼요. 다운, 업, 업, 업이에요. 따, 라라라예요. 라시 이렇게 쳤어요. 이제 이 띄웠던 것들을 좀 붙여볼까? 근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대로는 못 치겠어. 그러니까 난 8개 음만 한번 잘 쳐봐야겠네. 8개 음만 하고 쉬어요. 아유, 여기까진 갔네. 휴, 다행이다. 어이구, 다행이네. 쉬었다. 이게 잘 돼요. 그럼 8개를 잘 쳤더니 이제는 16개를 잘 쳐볼까? 아이고. 쳤어요. 그냥 악보대로 치는 거죠. 그리고 템포 좀 내볼까? 페달이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잘 치고 첫음 잘 치고 2개 음 잘 치고 3개 음 잘 치고 4개 음 잘 치고 8개 묶어보고 4개 묶어보고 8개 묶어보고 16개 묶어보고 이렇게. 근데 주구장창 리듬 연습을 하거든요. 손가락은 강해졌는데 발리가 안 돼. 가슴이 아파요. 그죠? 자,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이제 페달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의 페달. 여기에 페달을 오른손에 맞출 것인가 왼손에 맞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여기를 페달을 오른손에 화음에 맞춰서 페달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세요. 악보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죠. 공부는 알면 알수록 재미난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지금 보셨죠? 여기에서 제가 페달을 어떻게 밟죠? 오른손에서 바꾸잖아요. 그런데 화음이 바뀌는 자리에서 제가 페달을 바꿔주고 있어요. 그쵸? 그죠? 근데 앞에 있는 페달 처음 순서대로 하나, 둘, 세 개에서 마지막에 포르테 피아노 자리에서 페달을 바꿀까 말까를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페달 바꾸지 마요. 음이 바뀌지만 오른손에 화음이 바뀌지만 페달은 바꾸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은 크레셴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포르테피아노 액센트의 자리인데 여기에 페달을 바꿔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페달을 바꾸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여기 1, 2마디에서는 페달을 체인지 페달 3번 정도만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가시고 완전히 끊고 다음에는 풀 페달. 자세히 보시면 제가 선생님들 정말 불성실하게 치는 게 들리실 거예요. 뒷음을 거의 안 쳐. 그 말이 뭘까요?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첫음들을 좀 더 또렷하게 내셔야 돼. 그러면 깨끗한데 얘를 크게. 지저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음들을 멜로디 라인을 좀 더 또렷하게 내주신다면 훨씬 더 깨끗한 소리가 나요. 그쵸?
이렇게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네 번째 음들이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 네 번째 음들을 굉장히 미끄럽게 칠 수가 있어요. 이게 미끄러져. 대충 쳐. 뭔지 몰라. 틀려. 뭐지? 아니라 확인. 아, 이거구나. 이거네. 이거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하는 거죠. 아, 무슨 의미지? 아, 이거네.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안 틀리는데 얘를 항상 아무 생각 없다? 생각이 없어. 그냥 대충 쳐. 엄지가 중요하니까 뭐 5번쯤 틀려도 되겠지? 아니요, 지저분한 소리가 나요. 그렇게 나지 않으려면은 무조건 틀리지도 않아야 되고, 얘를 똑같이 치는 것보다는 엄지가 더 들려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빨리 치면 깨끗한 소리가 나.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몸의 모습, 몸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왜 아이들이 톨톨톨톨 하는 소리가 날까요? 이런 거 털털털털털털털털털털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친다. 이게 아니라 제가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에 지휘를 할 때 이렇게 지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한 손 붙잡고 이렇게 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 모아졌다가 벌어졌다, 모아졌다가 벌어졌다. 이때 어떻게 움직여요? 팔꿈치 봐요. 팔꿈치가 모아졌다가 벌어졌다가 모아졌다가 벌어졌다가. 그때 나의 손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손목도 벌어져야 되고 팔꿈치도 벌어져야 돼요. 근데 빠지면 안 돼. 잘 조절을 해서 방향이 모았다 풀었다 모았다 풀었다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같은 경우는 벌어지고 벌어질 때 확인하고 그쵸? 이렇게요. 그렇게 쳐야 칠 때 몸이 도와주는 거예요. 몸은 가만히 있다. 몸은 가만히 있고 안 틀리려고. 너무 짧아. 손목은 움직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너무 막 덜렁덜렁한다. 이걸 너무 많이 돌리게 되면은 울렁증이 나요. 울렁증이 나. 그래서 조정을 잘 하시면서 손목도 약간 틀어주고 팔꿈치도 너무 빠지지 않고 돌릴 때 너무 이렇게 로테이션을 많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첫음 굉장히 잘 들려야 된다는 거. 그죠? 이렇게 치는 거랑 뭐가 웅웅웅웅 하죠. 풀 페달을 밟아도 첫음들만 명확하게 들리게 된다면 굉장히 깨끗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내가, 마음을 먹고 꼭 필수적인 대학 입시를 위한 꼭 필수적인 입시곡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냥 이게 지금 당장 안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나 우리 학원에는 이거 치는 애들도 없는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지금? 사람은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으면 기회가 꼭 찾아와요. 그게 다 일리가 있는 이유가 그 뭐를 자신감이 뿜뿜하는 게 보여져요. 누군가가 상담을 올 수도 있고 입소문을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꼭 그게 아니어도 돼요. 이게
내가 준비해놓지 않고 이 곡을 모른다면 그런 아이들이 오는 게 무서워요. 이렇게 오는 게 무서워. 나 안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도 돼. 이게 아니라 또 아이들이 키울 수가 있잖아요. 얘가 되면 내가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이 곡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여기에 힘이 실려요. 그러고 그 자신감의 에너지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데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면 좋고 하면 좋아 이게 이 느낌하고 돼 이거 할 수 있지 이거 왜 못하니 그런 기가 에너지가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항상 그래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떳떳함과 누가 안 와도 돼. 그치만 이거를 공부를 해놓고 있으면 그 자신감이 나오고 또한 이 곡을 공부를 해놓고 있으면 이러한 티칭이 다른 곡에서도 적용이 돼요. 문제는 그쵸? 그래서 저는 입시 세미나는 이렇게 단회성으로 안 해요, 선생님들. 왜냐? 그 안에는 저의 깊은 뜻이 있어요. 공부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을 같이 열공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부담이 좀 덜 돼야 되잖아요. 그쵸? 시간적인 거나 그 외적인 것들도 부담이 덜 돼야 되고 저는 근데 공부를 계속 했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발목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 그쵸? 한번 들어오면 이렇게 못 나가. 그냥. 그래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게 입시 세미나의 곡들은 한 번만 수업을 했다? 이러면 잘 모르세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꾸 들으면 오늘 들었던 얘기가 내일 들으니까 그저께 들으니까 또 달랐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유튜브에도 제가 조금 오랫동안 저장을 시켜드리고 또한 저는 이제 이 올해 수업은 올해 베토벤 쇼팽 입시 세미나는 이 수업이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수업은 사실 저의 계획은 지금 모르죠.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 하지만 저는 이 수업이 정말 베토벤 쇼팽 입시 세미나가 실시간으로 하는 수업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 수업 좀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뭐라도 하나라도 좀 더 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은 거예요. 제 마음의 본뜻을 좀 알아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힘들고 어려운 곡이지만 우리 선생님들께 최대한 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진심을 다하도록 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격한 마음에 또 이랬다. 그죠? 자, 이렇게 갖고 제가 말씀드렸죠. 곡을 보시게 되면은 뜨겁게 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소리가 빠지고 팔이 아프고 힘들고 틀리고 이럴까요? 열정은 앞섰는데 몸이 안 따라갈 때. 그 말이 뭘까요? 팔이 아프거든. 그쵸? 팔이 아파. 이 팔 아픈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치면 돼요. 그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내야죠. 그게 뭘까요? 더 잘 치는 부분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되고요. 공장도 그래요. 24시간 가동을 하게 되면 그 공장의 기계들은 고장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도 그래요. 우리가 2시간 수업이지만 이거 쉬지 않고 제 열정이 같다고 막 선생님들 쉬시면 안 되세요. 2시간 30분 하셔야 돼요. 이게 효과가 없어요. 10분 쉬고 2시간 하고 이게 딱 맞는 이유가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 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쳐야 될까요? 잘 치는 부분은 더 잘 치고 뒤로 물러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이 쇼팽 에튜드 추격 OP10의 4에도 자리가 있어요. 우리 하기도 했어. 이거 했잖아요. 이것도 아이들이 이렇게 치면 아프고 힘들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오버해서 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요, 선생님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지금 하트가 있죠, 왼쪽에. 이거는 마음이에요. 그죠? 뜨거운 열정.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저 친구는 뇌예요. 머리뇌예요. 내 머리는 차갑게 쳐야 되고 가슴은 뜨겁게 쳐야 되고 얘 둘이가 잘 어우러지고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선생님들 4번째 페이지 펴주셔야 돼요. 4번째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요. 여기에서 이 부분 페달은 밟아도 돼. 그쵸?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은 머리가 차갑게 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쳐야 돼. 했죠? 그러고 여기는 최선을 다해서 쳐야 되는 거예요. 첫음을 아주 노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안에서 너무 노래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안 해야 돼요. 그냥 첫음 치고 그냥 손 대자마자 넘어가고 어떻게 쳤죠? 첫음들을 더 노래. 그쵸? 그래서 이렇게 치셔야 돼요. 답은 간단해요. 제가 빨간 박스에 넣은 체크된 부분은 첫음을 손 대자마자 치셔야 되고 노래하지 말 것. 그러고 세 번째, 네 번째 박자만 가슴에 열정을 담아서 칠 것. 천천히 친다면 단순하게 노래 안은 헐렁하게 아시겠죠? 선생님들 이렇게 치셔야 돼요. 이렇게 쳐야 팔이 아프지가 않고요. 소리가 굉장히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더 잘 들리게 쳐야 되는 거는 세 번째, 네 번째 박자예요. 이렇게 쳐야 이 부분을 끝까지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시게 되면은 거의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 단계. 네네, 신영십 선생님 주셨는데 단계적으로 크레센도를 하지 않아도 제가 선생님들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잘 지켜주시면 더 나아요. 그게 그닥 그렇게 표가 안 나요. 신영십 선생님 어떻게 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물론 정말 좋은 질문인데 동영 진행처럼 보이지만 얘를 1단계, 2단계, 3단계 해봐야 표가 그렇게 안 나요. 제가 제시드린 것처럼 괄호 부분은 이성적으로 3박자, 4박자 자리만 노래만 하시고 크레센도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더 힘들어요. 그만큼만 하는 것도 힘든데 단계적으로 커지는 거 표도 나지 않고 힘만 들어요. 그런 거 하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네, 답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선생님들 다 했네. 뭐가 다 했어요? 이제 똑같이 반복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는 거가 바로 가는데 여기에서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4번째 페이지 3번째 줄 첫 번째 마디. 제가 밀집 음영과 계리 음영이 여기서 쏟아 부어졌다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있는 게 마지막 음 확인. 우리가 했던 테크닉 주법이에요. 기교적인 테크닉 여기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4번째 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죠. 4번과 5번을 강화시켜야 되는 음영이 한번 나왔다. 나오고 그 다음
혼자 나오죠. 그죠? 약간 대조적으로 음울한 느낌으로 작게 시작해주면 된다라는 거. 맴돌듯이 쳐주면 된다라는 거. 그죠? 그 부분 끝나고 나서 뒤로 넘어갔더니 박수 끝났어. 어머나 앞에랑 똑같네. 그쵸? 여기까지요. 이렇게 갔어요. 이제 그러면 어디가 틀려지는데 코다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코다. 그죠? 코다 나오는 부분만 해결을 보시면 이 곡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끝부분에 코다를 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과 그래도 우리가 쇼팽을 처음 만났는데 쇼팽을 한번 얘기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분이 누굽니까? 쇼팽입니다. 쇼팽. 쇼팽이 여자들이 참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세기의 사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이 누굴까요? 쇼팽의 첫사랑. 콘스탄차 그라드콥스카. 아, 이름도 어렵네. 그쵸? 쇼팽의 첫사랑입니다. 그때 사랑했던 19살 때 풋풋한 쇼팽의 얼굴을 한번 보시죠. 이때 쇼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폴란드에 있었어요. 폴란드 국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학교 성악과 여자였죠. 학생이었죠. 사랑했지만 첫사랑이었지만 사랑한다고 한 번도 고백조차 하지 못한 첫사랑이 바로 콘스탄치아 그라드콥스카 폴란드 여자죠. 그러고 나서 쇼팽은 진짜로 세기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르드 상드를 프랑스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조르드 상드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만 여튼 쇼팽의 여자는 이렇게 두 사람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첫사랑, 그죠? 협주곡 2번 2악장을 이 콘스탄티아 그라드코프스카를 위해서 작곡을 했을 만큼 그러나 사랑한다는 고백조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조르드 상드와 만나고 조르드 상드는 쇼팽보다 6살 연상의 여자였다라는 거. 자, 코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다는 불이야. 불났어. 항상 쇼팽은 피아노의 시인이었기 때문에 곡이 달달해. 하지만 쇼팽의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에튜드에서 얘기를 할 때 혁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콘스탄치아 그라드코프스카와 아주 가슴 애절한 짝사랑을 했던 그 첫사랑이 과 지냈던 그 폴란드에서 프랑스로 떠나오게 되죠. 그래서 폴란드에 다시 돌아가지 못했고 러시아가 폴란드 조국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곡을 썼던 곡이 바로 혁명이죠. 그죠? 혁명인데 그렇게 이렇게 달달했던 음악을 썼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이 코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다가 콘피우 포코 파스빌 뭐예요? 와, 완전히 꽝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쵸? 언제 그랬냐는 뜻이 쇼팽이 폴티시모를 3개를 썼어요. 폴테죠. 쇼팽이 확실히 쓴
폴테가 3번을 딱 한 번 썼는데 여기서 나와요. 뭐 때문에 이렇게 확 한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기에서 이렇게 포르티시모를 3번이나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강한 다이나믹스의 음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는 중요한 거고, 그 앞에가 더 커요. 여기고. 그죠? 몸의 무게를 다 실어야 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폴대가 2개로 갔죠. 폴대가 2개 간 이유는 너무 길어.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폴대 2개로 줄인 것 같고, 제 생각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쳐야 되냐? 코다를. 처음에는 여기가 어려우니까 왼손을 그냥 악보대로 치지 마시고 옥타브로 쳐요. 이거 괄호 하나, A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메저 폴트 정도로 시작을 해서 한 번 더 반복. 그죠? 똑같이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밑에 가게 되면은 C 부분으로 양손이 같은 음명이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음량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는 거. 그죠? 앞쪽이 폴테를 3번을 썼다라는 거. 그죠? 그때 그냥만 크게 친다면 그냥 크게 안 돼요. 몸을 써야 된다. 어떻게? 한 발을 뒤로, 발이 안 보이네. 왼쪽 발을 뒤로 하신 상태에서 몸의 무게를, 그죠?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셔야 큰 소리가 나. 그죠? 이렇게 크게. 얘기 끝. 쇼팽이 딱 한 번 쓴 폴테 3개짜리. 다음에 코다 넘어갑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왼손을 악보대로 치지 마시고 옥타브로. 그죠? 그러면 소리가 잘 붙을 거다. 그때 손 운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저는 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 손가락 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선번호 1325 1325 1325 1325 저는 이렇게 쳐요. 1325 1325 1325 1325. 그런데 제가 이 곡을 가르쳤던 학생이 있었는데 자기 색깔이 강한 아이였죠. 그죠? 자기는 이게 1325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저는 이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선생님, 1215가 좋아요. 1215. 1215. 계속 1215, 1215 하면 힘들지 않니? 팔 아프지 않니? 안 아프대. 그래? 알았어. 1225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1325 하셔도 되고 1225 하셔도 돼요. 그죠? 나는 1325가 더 편한데. 지금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1325, 1325, 1325 가다가 그쪽에서는 1215, 1215를 몇 번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몰라. 어렸을 때부터 제 세포 속에 기억하고 있는 손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열정 사막장에도 있어요. 할 때 우리 할 거거든요. 지금 안 하고 3, 4, 5, 6월 달에는 없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손가락 번호가 있어요. 손번호가 123 13 1 그게 저도 몰라. 그래서 저는 레슨을 할 때 연필 좀 들어봐. 자, 선생님 칠게. 너 받아 적어. 이렇게 레슨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게 같이 이 부분 말고 같이 움직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몰라. 내가 못 적어요. 내가 치면서
학생한테 공주야 너 받아 적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손번호가 이게 어렸을 때 이렇게 바뀌지 않는 손번호를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죠?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325, 1325, 1325. 이게 손번호가 오른손이 중요하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1325를 하든 1215를 하든 중요한 거는 아닌데 한 번 정한 손번호는 그대로 가야 돼요. 어떤 날은 1325 갔다가 어떤 날은 1215 갔다가 한 번은 어저께는 햇빛이 나서 1325를 했다가 오늘은 날이 조금 흐려서 1215를 했다가 하면 안 돼요. 1325를 했으면 계속 1325를 가야 되고 1215를 했으면 계속 바뀌지 않고 그 번호를 써야 돼요. 그것만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왼손 할 때 이러면 손이 빨리 붙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살짝 도샵은 베이스미 똑같아요. 그래서 치고 나서 만져보는 느낌으로 치시면 돼요. 그냥 쓱 건들고 온다. 한번 만져보고 온다. 한번 살짝 터치해보고 온다는 정도로 쳐야 돼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얘도 치고 쟤도 치고 얘도 치고 쟤도 치고 그러면 힘들어요. 치고 만져보고 치고 만져보고 치고 만져보고 할 때 오오오오 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1사라는 옥타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치잖아요. 아 이제 봤더니 제가 1,5를 안 쓰네요. 1,4를 쓰네요. 이렇게 치네. 이렇게 쳐요. 그래서 4번을 지소금으로 시켜서 마치 시소 있죠. 시소의 중간 지렛대처럼 해서 슬쩍 이렇게 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쵸?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연습할 때는 이렇게 옥타브로 연습을 하고 치고 슬쩍 만지고 치고 슬쩍 만지고 치고 슬쩍 만지고 그러면 손이 잘 붙어. 손이 잘 붙어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팔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을 해요. 견딜 수가 없어. 팔이 너무 아파. 그러고 도시압은 슬쩍 치기 때문에 자세한 소리가 나지 않아. 이런 소리가 나. 그럼 안 치면 안 돼요? 소리 어차피 안 날 건데 안 치면 더 틀려. 희한하게 앞에 소리의 음색이 틀려져요. 이런 소리랑 이렇게 소리가 틀려진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다 부분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키포인트 아까 나눠드린 것처럼 괄호를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A와 B와 C의 부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와 B는 되풀이 반복을 하고 있고 C 부분은 음영을 풀어서 친다.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이 똑같다. 그죠? 힘의 이동이 무게 중심의 이동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 연습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어요. 악보대로 치지 마시고 옥타브를 먼저 짚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나가 남았네요. 이 부분 하고 넘어가야죠. 우리 선생님들이랑 마지막 그죠? 동음의 연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른손에. 저는 안 바꿔서 쳐요. 저는 오른손으로 다 쳐요. 치는데 안 되면 두 음 중 한 음을 왼손이 칠 수도 있어요. 안 쳐보니까 모르겠다. 그죠? 바꿔서 쳐도 된다. 근데 폼생폼사라고 저는 한 손을 치는 게 더 편해요. 일단 무게의 중심만 달래두시면 되죠. 그죠? 몸에 이동을 주시고 코
목걸이를 왜 갖다 놨을까요? 무겁게 치라고. 육중한 몸무게를 실어서 몸을 이동시켜서 치게 되면 나의 엉덩이 오른쪽이 들려 있을 거예요. 그래야 몸의 무게를 실을 수가 있고 막강한 힘을 저축을 해서 점점 포르시모로 가서 확실하게 화려하게 끝맺음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추격의 마무리가 확실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추격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거 맞췄어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해야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갖고 제가 막 그림자까지 다 생겼네. 왼쪽에 막 그죠? 제가 막 이게 또 보인다, 그죠? 우리 선생님들 오늘 추격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연습만 해야 되겠다? 리듬 연습이 필요하네? 그렇다면은 노력만이 답이군. 그쵸.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베이스인데 제가 학생 때 쳤던 그 어려웠던 그 기억들을 아이들이 되풀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쳤냐면은 이 곡을 있으면서 손 따로 머리 따로였어요. 이걸 치면서 고백을 해야겠다. 뭐냐면 나 이거 10번 치고 20번 치고 30번 치고 나서 이거 떡볶이 사 먹으러 가야지 뭐 이런 생각했던 거. 손은 손대로 놀고 있고 머리는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힘든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인 방향성의 핵심을 뽑아냈으면 좋겠어요. 뭘까요? 따라라라가 더 중요하다. 거기 안에서 손의 위치의 움직임이 변형이 되고 있었다. 왼손과 오른손이 방향성이 같아야 된다. 펼치마음은 어떻게 쳐야 된다. 또 연습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 추격이 왜 추격이지? 쫓겨서 빨라서? 아니요. 모방의 기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엄지가 닿는 부분은 어떻게 쳐야 될까?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기계적인 반복 연습만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옛날에 좀 손이 아프지 않게 치는 방법들을 좀 익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아있는 곡이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 곡을 어렵기만 한 곡이 아니라 그래 티칭에도 노하우와 방법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로 잘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전국을 치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을 내가 쳐줄 수 있는 거 학생들한테 많이 안 쳐주셔도 돼요. 라라라만 보여주셔도 된다라는 거 우리 그걸 향해서 한번 화이팅 한번 외치시고요. 4월에 수업 추격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 5월 달에는 베토벤의 소나타로 한번 다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열혈 입시단의 그 열공 의지를 한번 더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선생님들께 이 녹화 저장은 녹화 동영상을 저장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유튜브 링크 일부 공개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 부분 돌려보시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다시 한번 열공을 다지시기를 바라면서 토요일 오후 잘 지내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열공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